혹시 요즘 아무 이유 없이 기운이 없고 예전엔 즐겁던 일도 이제는 귀찮게 느껴지시나요?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하며 넘기지만 그게 바로 노년 우울증의 시작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중 약 10명 중 1명이 우울증을 경험하지만 절반 이상은 치료받지 못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노년 우울증을 알아차리고 내 마음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울증은 단순히 기분이 우울한 상태가 아닙니다. 의학적으로는 2주 이상 슬픔, 무기력, 의욕 저하가 지속되는 상태를 말하죠. 특히 노년층에서는 신체 질환이나 고립감과 함께 나타나 더 쉽게 간과되기도 합니다. 그럼 노년 우울증의 대표적인 증상 4가지를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기분 저하와 의욕 상실입니다. 예전엔 좋아하던 취미나 모임에 흥미를 잃고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다는 생각이 자주 듭니다. 하루 종일 TV만 보거나 아무 말 없이 앉아있는 시간이 늘어나죠. 두 번째는 수면 식사 변화입니다. 밤에 잠이 잘 오지 않거나 반대로 하루 종일 자는 경우도 있습니다. 식욕이 떨어져 체중이 줄거나 반대로 폭식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세 번째는 무기력감과 피로입니다. 별로 한 일도 없는데 늘 몸이 무겁고 내가 살아서 뭐하나 같은 생각이 자주 듭니다. 이때 신체 검사를 해도 특별한 이상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번째는 자기 비하 및 죽음에 대한 생각입니다. 자신이 가족에게 짐이 된다고 느끼거나 삶의 의미를 잃었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 나온다면 반드시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잠깐, 다음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왜 이런 우울증이 나이 들어 생기게 되는 걸까? 이제 그 원인으로 넘어가 봅시다. 노년 우울증은 단 한 가지 이유로 생기지 않습니다. 대부분 심리적, 신체적, 사회적 요인이 함께 작용합니다. 첫 번째는 역할 상실감입니다. 은퇴나 자녀의 독립 이후 이젠 내가 필요 없는 사람인가? 라는 공허함이 밀려옵니다. 하루의 리듬이 깨지고 일상에서 나의 존재감을 찾기 어려워집니다. 두 번째는 신체 질환과 통증입니다. 만성 질병이나 통증은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특히 당뇨, 고혈압, 관절염 등으로 불편함이 지속되면 우울감이 점점 깊어집니다. 실제로 만성 질환을 가진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우울증 발병률이 약 2배 이상 높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회적 고립입니다. 친구, 배우자를 잃거나 자녀와 떨어져 살게 되면 대화와 교류가 줄어듭니다. 혼자 밥 먹는 횟수가 많을수록 우울 위험이 증가한다는 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 결과도 있죠. 네 번째는 경제적 불안감입니다. 노후 자금에 대한 걱정, 의료비 부담이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합니다. 내가 아프면 가족이 힘들겠다는 죄책감도 우울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는 생활 속에서 우울증을 이겨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울증 극복을 돕는 생활 속 습관 4가지 중 첫 번째는 햇빛 쬐기입니다. 매일 20분 이상 햇볕을 쬐면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분비됩니다. 아침 산책을 꾸준히 하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훨씬 밝아집니다. 두 번째는 규칙적인 생활 유지입니다. 기상 식사 취침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면 신체 리듬이 안정되고 마음도 차분해집니다. 세 번째는 소통과 참여 유지 자세입니다. 가까운 친구, 이웃과 주 1회 이상 식사하거나 전화로 안부를 나누세요. 자원봉사나 노인복지관 프로그램 참여도 큰 도움이 됩니다. 나도 여전히 사회의 한 구성원이라는 자존감을 회복시켜줍니다. 네 번째는 취미활동과 운동 병행입니다. 가벼운 스트레칭, 산책, 혹은 손주와의 놀이도 좋습니다. 몸이 움직이면 마음도 살아납니다. 국내 연구에 따르면 주 3회 이상 걷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우울 위험이 40% 낮다고 합니다. 하지만 생활 습관만으로 해결이 안 된다면 그 다음 단계 치료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노년 우울증은 전문 치료로 충분히 호전될 수 있는 질환입니다. 대표적인 치료법 4가지를 비교해 볼까요? 첫 번째는 약물 치료입니다. 항우울제를 통해 뇌의 세로토닌 균형을 회복시킵니다. 효과는 있지만 의사와의 꾸준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심리상담 치료 인지행동 치료입니다. 부정적인 생각 패턴을 바로잡고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다 같은 왜곡된 인식을 교정합니다. 세 번째는 운동 치료입니다.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은 약물 치료 못지않은 효과를 보입니다. 특히 걷기, 요가, 스트레칭이 추천됩니다. 네 번째는 사회활동 집단 치료입니다. 같은 고민을 가진 사람들과의 모임, 복지관 프로그램 참여로 정서적 지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는 서로 대체가 아니라 병행할 때 가장 효과적입니다. 의사, 가족, 본인의 협력이 함께 이루어질 때 회복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그렇다면 마음 회복에 도움을 주는 음식도 있을까요? 바로 이어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등푸른 생선, 고등어, 연어, 꽁치입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 뇌신경 전달을 도와줍니다. 한 주에 2에서 3회 섭취가 권장됩니다. 두 번째는 바나나와 견과류입니다. 세로토닌 생성에 필요한 트립토판이 들어있어 기분을 안정시키고 불안을 완화합니다. 세 번째는 채소과일, 시금치, 브로콜리, 베리류입니다. 비타민 B군, 엽산이 풍부해 피로와 무기력을 줄여줍니다. 네 번째는 발효식품, 김치, 요거트, 된장입니다. 장 건강이 좋아지면 면역력과 함께 기분도 좋아집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장내 세균이 뇌의 감정 조절에 영향을 준다는 장-뇌 연결 이론이 주목받고 있죠. 노년 우울증은 결코 부끄러운 병이 아닙니다. 몸이 아플 땐 병원에 가듯 마음이 힘들면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보건소, 노인상담전화 129는 언제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괜찮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드립니다.